실제로 이제 뭐 질환으로 이제 뭐 분류되기도 했고요. 비만과 관련돼서 사망한 인구가 30만에서 40만, 50만까지 추정을 하니까. 또 하나가 저희가 구검할 때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심장 바깥도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있어요. 노란색 지방.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모시고 싶었던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닥터 프렌즈라는 곳이랑 좀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랑 동영상 찍고 그랬는데 딱 한 분 같이 찍지 못한 분이 계셔갖고요. 오늘 좀 모셔봤습니다. 우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살찌지 않는 몸의 저자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프렌즈 말고도 또 개인 채널도 하나 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나요? 네, 윈 스튜디오라고요. 윈 스튜디오. 네. 윈은 뭐의 약자인가요? 그러니까 웰리스 인 미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웰리스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마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네, 제가 우창 선생님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네. 계속 이제 아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나오셨어요? 작년 8월 31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산에만 있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있었었는데. 몇 년이나 계셨어요, 아산에? 와, 제가 2011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면 십몇 년을 있었네요. 네, 제 30대, 지겨울 네, 20대와 30대를 다. 예. 근데 나오셨다 하면 개업하신 거네요. 네, 개업도 하고 나오면서 책도 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현대의학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수많은 미신과 수많은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좀 클리어하게 뭐라 그럴까? 가장 표준적인 의학이고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든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사실은 제가 홍보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교보문고 들어가 보면 건강 섹터에 현재 1위더라고요. 그 제목은 살찌지 않는 몸. 네. 굉장히 직관적인, 그렇죠. 네. 누가 지은 건가요? 저는 그냥 가제로 막 이런 살찌지 않는 말 적어줬더니 그냥 편집부에서 딱 이 글자로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편집자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편집부에서 이제 약간 노리면서 쓴 거가 부제가 평생 가볍게 살아가는 4주 맞아요. 대사 회복 프로젝트.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단 4주만으로 충분하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4주야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 하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미 1인 책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조금 보면 일단 당신이 살찌는 진짜 원인을 찾아라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3장에 초가공 식품, 음식 중독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 몸이 살찌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먼저 궁금한 게 여기 초가공 식품이 일으키는 음식 중독 여기서는 이게 왜 도대체 살이 찌게 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를 둘러싼 식품 환경 자체가 이 초가공 식품이 너무나 많기는 해요. 네. 보시면은 근데 이 초가공 식품이라는 게 워낙에 보존제나 다양한 향미료 이런 것들 넣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격도 제일 싼데 그럼 마케팅에 쓸 수 있는 돈도 많고요. 우리한테 노출을 시키기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보시면 대부분 이 단맛이랑 기름맛을 절반씩 정도 넣어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단맛과 기름맛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섭취하면은 너무 생존 확률을 올리는 이 정말 지방과 탄수화물이어가지고 우리의 뇌는 특히 배고플 때 이런 걸 섭취하면은 보상적인 가속치를 주거든요. 도파민이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이 보상을 가중해서 줘요. 그게 도파민인데 당연히 뭔가 이 야생의 어떤 그 원시인한테는 이런 신호가 만약에 굶주리고 있는데 과자를 짱구를 발견해요. 이거는 먹어야죠. 우리가 원신이었으면 짱구는 어마어마한 거죠. 인류의 최대 혁신이죠. 이거를 먹기 위해 아마 정말 부족 간의 갈등이 그렇죠. 부족 간의 전쟁까지 됐을지도 몰라요. 짱구가 그런 과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잠도 좀 부족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더욱더 우리의 뇌가 이런 고열량의 단맛과 어떤 이 기름맛이 섞여 있는 것에 더욱더 높은 가중치를 주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는 이런 과자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가요. 근데 대기업이 사실은 마케팅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에 약간 휘둘릴 수도 있는데 근데 안 휘둘릴 수가 없는 게 일단 보이기도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요즘에 쿠팡이나 뭐 쓰기나 네이버에 싹 누르기만 하면 다음날 바로 맞아요. 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맛있어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설계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보상이 빠르게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학습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먹었을 때 이 직관적인 맛, 그리고 이게 너무나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이유가 사실 우리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힘들게 나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이 심심한 마음을 뭐 취미생활이나 다른 것도 살 필요 없이 정말 직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또 효율적이어서 이걸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초가공식품 먹으면서 되게 이제 누워서 또는 뭐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캐대현 보면서 이렇게 우적우적 먹다 보면 운동해야 되는데 뭐 항상 마음은 운동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갈망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먹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는데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초가공식품에다가 또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참 어려운 게 우리를 둘러싼 정말 거대 기업들,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뭐 구글이죠. 이것도 유튜브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뭐 인스타나 쇼츠나 릴스나 엄청나게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우리를 뭔가를 보게 하고 앉아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뛰려고 하려다가도 뭐가 나왔네. 무슨 군주에 무슨 뭐가 나왔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런 정말 식품 환경뿐만이 아니라 여가 환경도 우리를 조금 더 앉아 있게 만들고요. 그렇게 혈당 변동폭이 생기는데 우리가 심지어 활동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그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은 더욱더 사실 염증이 늘어나고 더 부종도 생기고 활동은 더 어려워지는 몸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잠도 안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잠도 잘 안 오죠. 사실 이 근육이 움직여주는 거 사실 근육도 호르몬을 생성하는 장기거든요. 마이오카인인가요? 네. 이 마이오카인 같은 압력이 있어줘야 우리의 뇌는 피곤함을 느끼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수면압이 올라오게 되는데 아침에 햇볕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리고 근육을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잠도 잘 안 오게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밤에 뭐 해요? 심심하니까 뭘 먹거나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슈츠 슉슉슉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우리 전두엽 기능 떨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니까요. 또 편도체는 과활성화돼서 다음날 뭐 분노에 어떤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과자 같은 거 많이 먹고 막 늦게 자고 잠 못 자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제일 두드러지게 그 높아지는 감정이 분노라고 하고요. 가장 그 감소되는 감정이 공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좀 더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관계의 유대도 조금 더 잃어버리게 되고 감정의 조절은 더 어려워지고 몸의 염증은 높아지면은 우린 다시 또 침대에서 뭔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다음날 변이 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변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많이 먹고 초가공 식품 위주로 먹게 되면 변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렇게 미끈한 바나나라든지 조금 더 굵은 또 뱀 또아리 뭐 10대 때 경험했던 황금 또아리가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찔끔찔끔 나오기도 하고 잘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도 좀 변하게 되나요? 그렇죠. 이런 고당질 식품들 그리고 식이섬유가 제외된 식품들 이거는 우리 몸의 세입자들을 바꿔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양성도 줄어들고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들은 염증을 만들고 또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변비라든지 어떤 그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더 살찌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몸의 염증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엮여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지금 뭐 제가 초가공 식품 이렇게 맛있는 과자 먹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과자도 먹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조금 뭐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로 즐거움이 폭발적으로 기름이랑 뭐 당분이 섞여 있으니까 쫙 올라오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잠도 안 오고 또 변도 안 좋아지고 장이 또 뭐 우리 몸이 세포에서 개수는 보통 37조 개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미생물이 있죠. 장내 미생물이 30조 개 정도가 있으니까. 30조 개니까 그만큼 대장 내에 또 미생물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생물이 이렇게 제가 초가공 식품 같은 거 계속 먹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 세로토닌도 만들고 장내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장이 또 호르몬을 뭐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영향 끼치나요? 그렇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GLP-1, 흔히 말하는 위고비
GLP-1. 네. 그런 이제 그 호르몬을 만드는 것도 장내 미생물들이 만든 이 단세 지방산을 통해서 장세포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그냥 염치 없이 우리가 주는 식이섬유를 먹고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걔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대사를 하고 그 대사의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뭐 아세트산, 부피리온산 같은 단세 지방산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또 그 장 점막을 더 튼튼하게 주기도 하고요. 이게 부족하면은 뭐 장 누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 단세 지방산이 또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육이 지방산을 내가 먼저 써야겠네? 라고 해서 이런 지방 대사에 좀 더 원활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식욕에도 당연히 작용을 하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하죠.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연구를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장내에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 많이 먹으면 장에서 원래 내독소라고 LPS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몸에.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쥐에서 저희가 실험했던 건데 논문도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런 실험을 했던 기억으로 보면 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서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나의 우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 몸에 이 장내 세균들이 하는 게 역할이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우리가 살찌게 되는 이유는 일단 먹는 거부터 우리가 먹는 거는 일단 잘 알잖아요. 그 과자 먹고 이건 먹어야 돼 그러면서 또 그 맛있는 빵들 이렇게 막 안에 그 하얀 거 들어있는 거 막 이렇게 듬뿍 들어있는 거 이런 거 크림 그런 거 먹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좀 싫어지고 제가 어디서 그걸 봤는데요, 쇼츠를 봤는데 그 진인가 BTS의 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분이 이제 수면에 늘 영향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막 움직이고 그 군대에서 주는 밥은 건강한 밥이잖아요. 뭐 아주 슴슴하죠. 그거 딱 먹었더니 나 잠 잘 못 자는데 이렇게 딱 한데 기절하죠. 딱 하더니 빠빠빠빠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살찌는 이유가 딱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초가공 식품에 의한 어떤 우리 도파민의 교란? 그렇죠. 도파민 교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엑서사이즈, 운동이 문제가 되고 맞아요. 또 그렇다면 수면도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장내가 망가지는. 그러면 지금 개업하셔갖고 하시는데 이 네 가지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고치려고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요. 이것들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약 없어요. 그냥 딱 한 알만 먹으면 바로 초가공식품 싫어 이러면서 바로 살도 빠지고 잠도 잘 오고 운동 안 해도 막 근육이 생기고 유산소 뭐 심폐기능 좋아지고 이런 약은 아직 없나요? 개별적으로 약들은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아직 이거를 아우를 만한 약은 사실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약이 있으면 아마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확 언젠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약은 없는 거죠? 네,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하나하나 약 하나씩 먹으면 되는 것도 없죠. 이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GLP-1 제제긴 해요. 왜냐면 그 핵심에 이 왜곡된 보상, 도파민 체계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유명한 미국에서 나온 기사가 젯바운드나 위고비나 GLP-1 관련된 뭐 이런 마운자로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미국 성인 흡연율이 20% 이하로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도파민 보상책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GLP-1 가지고 했던 연구 중에 재밌었던 게 올해 나온 건데요. 그냥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제 워낙에 약제를 쓰니까요. 봤어요. 새로운 중독, 이게 대마초나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새로운 중독이 좀 생기는지, 그리고 이미 중독자인 분들도 많잖아요.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담배 피는 분도 있고 뭐 대마 피는 사람 많죠. 미국은 더 많잖아요. 마약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이 약 때문에 사망하거나 오버유즈하거나 뭔가 이런 이 약제의 어떤 그 중독이 더 악화되는 게 어떤지를 좀 본 연구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한 60만 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요. 보니까 실제로 중독이 생기는 건 한 14%에서 20%까지 떨어져요. 새로운 중독이 생길 확률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반대쪽 이제 그 한 약들도 혈당을 똑같이 낮추는 약 중에 SGLT2 이니비터라고 심장과 뭐 어떤 콩팥을 보호 효과를 주는 굉장히 좋은 당뇨병 약제가 있거든요. 1차 약제로 쓰는. 소변으로 이제 당도 나가게 하고 좋은 약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약인데 그거랑 이렇게 매칭해서 했더니 이런 중독이 감소되는 게 아주 유의하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중독이 있었던 사람들의 악화, 거의 사망률과 병원에 입원하는 이 정도까지는 거의 40에서 50%까지 감소시켰어요. 진짜 좋은 약이네요. 진짜 좋은 약이고, 그래서 아예 릴리에서는 그 먼슬리, 그러니까 한 달마다 맞는 약제가 또 이제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너무 자주 하면 그러니까 좀 이게
간격을 늘려주는 맞아요. 거죠. 한 달짜리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예 지금 시작할 때 이런 체중 감소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조현병이랑 이런 뭐 그 양극성 정동장애 그리고 뭐 알코올, 뭐 니코틴 이런 어떤 중독과 정신과적인 질환들에 대한 어떤 효과까지 같이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편도체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이 혹시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좀 알게 된 거는 그 축자액에서 좀 왜곡된 그 보상이라는 그렇죠. 게 축자에게 있거든요. 좀 네, 근데 동물연구에서 보니까 이거를 좀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클리닉에서 보면은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먹는다. 밥 빼따로 케이크 빼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 많이 네. 물어보는데 이제 저희 대답은 이게 도파민이 확 올라가면서 사실은 배는 일정 똑같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답은 이제 내과 선생님이 해주시면 네. 동기가 다른 거예요. 배고파서 먹던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배 부르다고 술을 그만 마시지 않잖아요. 배가 부르다고 담배를 그만 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왜곡된 그 도파민의 어떤 그 보상을 위해서 식사를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이 배부름을 무시하면서까지 먹었던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렐린, 렙틴, 뉴로펩타이드 Y, 그다음 뭐 GLP-1, GIP 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여기에 도파민이 끼어들면서 쫙 근데 그 도파민의 원인은 달달한 거, 그렇죠. 기름진 거 네. 이런 거라는 거죠. 특히 그런 거를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특히 초과식품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어쩔 때 그 여성분들이 중독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배고플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평생을 다이어트 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잘 차린 밥 한 그릇보다는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과자가 더 가볍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보기에는. 네. 그러면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참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포만감의 호르몬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왜 안 먹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먹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 도파민의 보상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옛날에 소희연 씨가 어디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분이 밥을 충분히 먹어 과자 먹지 말고 그 얘기를 계속해요. 맞아요. 이해를 못하겠대. 왜 과자를 먹어? 밥을 먹어? 많이 먹어. 난 밥을 부족하면 더 먹고 과자를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밥을 이제 좀 맞아요. 줄여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네. 드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프로세스로 음식에 대한 중독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 갈망이 너무 심하니까 더욱더 살을 빼야겠는데 이 갈망 때문에 이제 이것만 먹게 되는. 원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보면은 나중에 술만 마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우창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원인을 찾아라. 우리 뭐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과 사실은 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뇌 시스템이 굉장히 결부되면서 복합적인 원인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단지 과자만 먹어서가 아니라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축들이 결합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비만 치료를 그러니까 비만을 옛날엔 그냥 의지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의지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과 선생님들은.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질환으로 이제 뭐 분류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어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뭐 막을 수 있는 사망 원인 두 번째에 비만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만으로 막을 수 있는 비만으로 비만과 관련돼서 사망하는 인구가 한 해에 거의 뭐 30만에서 40만, 50만까지도 추정을 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예. 우리가 보통 뭐 사망원 1위가 암이고 2등부터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뭐 폐렴, 뇌혈관 질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이런 그 비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내분비내과는 저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는 사실 같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분비내과 선생님. 네, 질환의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쪽이 발현된 거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좀 큰 네, 거고. 결국 시작은 이게 대사 도미노라고 해서 앞단에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이 있고요. 그 도미노가 펼쳐가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나오는 것이고 이 뒷단으로 도미노가 계속 가면서 암, 치매, 식중독성 뇌졸중, 그쵸. 실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도미노가 넘어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은 뒷단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으로 암은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그런 그 뒷단에 지금 설명하신 거는 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명. 현관변성 다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안과 선생님도 살 빼라고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식이 조절하고 다 있게 얘기하거든요. 내분비 선생님 말이 맞는 게 이게 사실은 앞단에 그 두 개를 쭉 조절하면
이 뒤에 게 다 조절이 된다. 특히 뭐 간암이나 여성암 중에 폐경후 유방암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관련이 많아가지고요. 뭐 폐암 이쪽은 담배긴 합니다. 담배. 심혈관계 뭐 이런 게 관계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왜 비만에 관심이 있냐면 저도 뭐 평생을 이제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썼고 다이어트에 또 하나가 저희가 부검할 때 넘버원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 부검의 법의학에선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터지거나 막히는 건데 막히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배를 보면 여러분 내장 지방 실제로 보신 적 없죠? 이렇게 뱃살 만지는 거 말고 진짜 내장에 대망소망이라고 있어요. 장간막이라는 것도 있고 장이 있으면 장 사이에 이렇게 약간 막이 있거든요, 원래. 그 막에 어마어마하게 막 끼어 있고 콩팥이 원래 바깥에 약간 이렇게 후복막이라고도 안쪽 깊숙이 있는데 거기에 살이 찌신 분은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뒤에 쌓여 있어요. 심장도 심낭이라는 게 싸고 있는데요. 심낭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머니예요. 2겹짜리. 근데 살이 찌신 분들은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심장 바깥도 또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있어요. 노란색 지방이. 그런 거 보면 저희는 딱 알죠. 보자마자. 일단 딱 열자마자 뱃살부터 보면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안쪽에 딱 보면 심낭 딱 보면 딱 감이 오고요. 뭐 물론 이제 간 봐도 이제 간 질환도 또 확실한 거고 지방간이 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암은 살짝 오버하지만 거의 암에 약간 일부를 빼고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내분비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그 자부심 때문에 말하신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살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음식은 너무 맛있고 과자 너무 맛있고 또 운동하는 건 10,000가지쯤 변명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누워 있으면 오늘은 쉬자. 네. 를 10,000가지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짜준 선생님은 제가 처음이라 일단 살찌지 않는 몸으로 신진 대사를 재설계해라. 약간 이게 뭐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이런 거 같기도 한데 그러게요. 3M 전략이라고 네네. 굉장히 좀 특이한 걸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이게 뭔가요? 3M이? 저희가 원래 그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볼 때 뭐 단편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얽혀 있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프레임을 짠 거고요. 크게 제가 사실 이거 갖고 두 개씩 네. 이렇게 있는 거죠. 첫 번째 M은 뭔가요? 아무래도 밀 앤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식이와 이제 약제. 그러니까 밀이란 건 이제 식사인 거고 네. 메디케이션은 이제 약물인 약재, 거죠. 네. 네, 약재. 네. 그래서 이제 식이에 대해서도 밀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먹질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먹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먹는 이유를 우리가 좀 보자. 라고 해서 밀을 이제 2개로 나눠 놓은 거고요. 그 다음 M은 이제 모빌리티. 네, 운동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운동과 근데 활동. 일상생활. 네.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운동이 좋다라고 하도 이제 많은 곳에서 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활동이라는 것의 그 가치를 너무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죠. 네. 그게 저는 원래 굉장히 저는 걷는 걸 좋아했거든요. 원래 그 레지던트 할 때도 항상 저는 그 식사 후에 아산병원 앞에 그 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6층 옥상정원이나. 예. 저는 그런 데를 나가야 좀 뭔가 리프레시가 된 느낌이 되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한 10분, 15분 하는 10분, 거죠. 15분. 그러니까 밥 먹고 사실은 네.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내과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는데 10분이라도 움직여라. 2분 얘기하시면 연구가 되죠. 있어요. 네. 예, 연구가 2분부터 있어요. 저도 봤어요. 하도 안 움직이니까요. 네. 예. 2분이라도 움직여라. 아니면 제자리에서 다리라도 떨자. 실제 있습니다. 실제 연구가 런지나 있어요. 스쿼트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리 네. 떨라는 이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바쁘시다 화장실 가서 칸 들어가서 스쿼트 하시라 이런 이야기도 저는 실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게 많고요. 특히 식사 후다 그러면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간대 뭐 45분 이렇게 걷는 것보다 19, 15분 걷는 게 피크를 낮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과 활동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M은 이제 멘테이션에서 수면과 마음의 상태 이 2가지를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제가 욕심이 네. 많아서. 네. 이거가 이제 3M이 이제 밀고 계시는 이제 네. 이 책의 주요한 네, 맞습니다. 우리 뒤에 3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살찌지 않는 몸의 시스템을 완성하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쭉 읽다 보면 이게 이제 탑을 이렇게 쌓아놔서 이렇게 진행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M 중에서 일단 멘테이션 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멘탈 네. 쪽으로 가보면 수면은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통잠 자는 법, 뭐 이런 거 가끔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온전한 잠을 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진료실에서 만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아침에 해를 못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침에 밝은 해를 쫙 쬐라. 이건 다 정신과 선생님이 모두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딱 하면 밝은 해를 쬐라. 네. 그게 이제 왜냐면 한 15시간 정도 뒤에 이 멜라토닌 납을 올려주거든요. 물론 멜라토닌 우리가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뭐 성장 호르몬이 됐든 뭐 코티졸이 됐든 뭐든지 이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멜라토닌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까지 있어서 실제로 우리 몸의 어떤 그 산화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수면의 어떤 퀄리티를 올려줄 수도 있어서 아침에 정말 뭐 시간 되신다 그러면은 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바깥을 걸어주시는 거 10분이라도 너무 좋고 커튼이라도 걷으시자. 그렇죠. 네. 해를 쬐야 돼요. 네. 커튼이라도 이렇게 걷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멜라토닌 납이 올라와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3M 검사 관련된 걸 해보면은 불안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불안이 높으면은 이런 분들은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깨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심하면 저희가 정신과 진료에서 약제를 쓰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먼저 몸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다가 마시는데 호흡법 같은 것도 사실은 있고요. 네, 명상. 네, 호흡법과 명상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부교감 신경톤을 좀 올려주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반신욕이나 따뜻한 물 샤워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아마 잠들기 한 2시간 정도 전에 반신욕 한 15분 정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수면압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이완감을 줌과 동시에 중심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면의 퀄리티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 스마트폰만 계속 하시면서 카톡 같은 거 하면은 우리의 긴장도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 15분이라도 책 같은 거 살찌지 않는 몸 이렇게 읽으시면서 반신욕 하시면은 굉장히 졸리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좀 추천드립니다. 이건 이제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네. 방금 좀 약간 꿀팁을 더 주셔갖고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초과공 식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저한테 필요한 거. 네. 저 사실은 그저께도 뭘 샀냐면 무뚝뚝 감자칩을 네. 6개들이를 샀어요. 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밤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후회했지만 네. 또 아내가 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초강식품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다 같이 바뀌어야 될 문화가 있긴 해요. 그 첫 번째는 서로 좀 권해주는 문화거든요. 네. 그 감자칩을 권해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촬영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이런 데 과자 같은 게 보통 준비가 되어 맞아요. 있고 촬영 같은 데 가셔도 보통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많이 놓여 있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도 뭔가 과자 같은 거 혼자 먹을 때 미안하니까 항상 권하고 같이 먹자고 사오고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과자가 그렇게 안 좋은지 잘 몰랐었어요. 탕비실이라고 가보시면 탕비실에 네. 과자가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젠간 좀 문화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엔 우리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담배도 권하고 술도 권했잖아요. 옛날엔 그 실내에서 담배 폈어요. 맞아요. 버스에서 담배 피던 건 모르시죠? 그건 아마 조금 뒷세대인데 옛날에 버스에서 담배 폈어요. 진짜로 시내 버스에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씩 달라진 것처럼 과자는 물론 개인의 취향이고 본인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려하는 문화거든요. 과자나 음료수를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 때 장려하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이런 문화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집안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연구들을 했을 때 초과공식품이나 어떤 중독적인 물질, 어떤 사람이 잘 참나, 어떤 학생이 잘 참나를 봤을 때 이 학생이 뭐 학업 성취도나 의지나 뭐 인성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압도적으로 이 과자를 가장 잘 참아낸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게 없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있으면 먹게 된다는 뜻인 거죠? 있으면은 그걸 참는 것 또한 나의 어떤 의지를 소모하게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래서 집에 놓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특히 우리는 잠도 잘 못 자고 이 충동성 같은 게 높잖아요. 그리고 이미 좀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과자를 먹는 게 나 좀 나한테 문제야라고 이제 슬슬 인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충동적으로 과자를 먹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책 또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왜 먹었을까? 내가 그쵸. 미친 거지,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자기 조절감이나 자존감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치우고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그냥 사서 먹자. 집에 놓치면 말자.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 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요? 그게 나오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들이 많이 이 탄수화물과 어떤 정제당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밖에서 사 먹으면 네. 그런 게 너무 달아요, 음식이. 맞아요. 다들. 네. 김치찌개도 달고, 네. 마라탕도 달대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보통 점심, 저녁은 조절하기 진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올곧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침 식사거든요, 보통. 그런데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심의 혈당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거의 한 70에서 90%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책에 아침 식사로 권유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올리브 한 큰술, 네. 이 스푼으로 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과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적정량의 지방이 들어가게 세팅을 하면은 점심의 혈당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전체 섭취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첫 번째는요, 대영양소 밸런스거든요. 탄수화물을 50% 이하 정도로 낮추는 게 좋겠죠? 50% 정도까지는. 근데 70에서 50%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다른 것들을 먹어주는 거예요. 전 사실은 아침에 계란 프라이 2개 먹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 사실 올리브 한 큰술 이렇게 먹고, 이게 왜 오래됐어요? 네. 올리브가, 좋은 올리브는 약간 알싸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알싸한 맛이 나거든요. 그거랑 이제 계란을 먹고, 아주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약간.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너무 좋죠. 네, 아니, 그냥 저는 요거트 먹어요. 그래. 그릭 요거트는. 좀 너무 끄덕할 수 있습니다. 네, 꾸덕해야 하고, 네. 그냥 보통 요거트, 제가 먹는 요거트가 있어서, 네네. 성분 보고 너무 달지 않은 걸로.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대략 한 15, 한 16g 정도 되고요. 그 블루베리가 뭐 안토시엔 항산화도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해서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바쁠 때는 또 이제 뭐 빵 안 주고 먹을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아내도 그렇게 차려주려고 노력하고, 네. 아내가 이제 못 차려줄 경우엔 제가 차려 먹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점심, 저녁은 또 그럼 나가서 막 이렇게 헤비한 걸 좀 먹을 수도 네.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그렇게 먹으면은 점심에 혈당이 조금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내가 이렇게 나가서 먹는다라면은 저는 이제 책에서 이야기한 건데 1, 2, 3법칙이라고 해요. 그게 뭔가요? 네. 내가 지금 점심에 뭘 먹는지를 인식하는 것과 나의 혈당 반응을 최대한 좋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의식적으로 밖에서 내가 외식을 한다. 그럼 첫 번째 젓가락으로는 이 중에 식이섬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거 옛날 저희 조영민 선생님 모셔갖고 했는데, 네네. 조영민 선생님이 하는 게, 내부미내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일단은 탄수화물부터 먹지 마라. 네네네. 일단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식이섬유를 먹어라. 네. 안 되면 정 못 찾겠으면 단백질이라도 먹어라. 어. 두 번째로는 단백질과 지방질 식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항상 찾아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점심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있는지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하니까, 네. 우리 몸에. 근데 보통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냥 먹으면은 내가 점심에 단백질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를 몰라요. 볶음밥에다가 감자 으깬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탄탄이니까. 네. 네. 그래서 1, 2가 식이섬유 먹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밥을 드실 때 이 세 개의 어떤 식품도 좀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이 1, 2, 3을 제가 하는 이유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있는 점들 제가 보도록 했잖아요. 만약에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했다. 이제 이걸 인식하게 돼요. 한 1, 2주 하면은요. 부족하시면 오히려 식사 후에 계란이나 뭐 닭가슴살이나 혹은 뭐 탄수화물이 없는 단백질 쉐이크라도 섭취를 해서 식사를 완성하는 걸로 해봐야 돼요.
그 비중을 좀 맞춰주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막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간식을 먹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이게 뭐 좀 부족한데 그러면서 달달한 거 없니? 네. 오이했어. 안 가져왔니? 누가? 네. 막 이러면서. 정확히 그게 한 1시간 반, 2시간 뒤에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못해요. 왜냐면, 그렇죠. 밥을 줄이라고 그러면 그쵸. 뭘 먹나? 그러면 그러죠. 과자를 더 먹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과 점심 이렇게 식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이유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지방을 더 넣게 되면은 탄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어떤 뇌와 대사가 결핍이 아니라 더 양질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덜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침은 좀 무조건 먹는 게 좀 나을까요? 그게 그 아침 결식 비율이 실제 젊은 사람들에서 높고요. 거의 한 3분의 1, 한 40%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점심을 그 첫 번째 끼니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점심을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침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점심을 주는 걸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아주 간단하게라도 단백질, 수용성 식이섬유, 지방을 섭취하도록 했던 거고요. 근데 나는 도저히 아침을 못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점심은 보통 우리가 일반식을 하고 저희가 영양사님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보통 회사에서 제공되는 점심은 보통은 당질식이에요.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아침을 못 먹었다 그러면은 점심 식사 전에 계란 한두 개라도 드셔주시는 게 오히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좀 비율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의 비율을 따라서 우리 몸의 당대사가 너무 확 꽂히고 맞아요. 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아침을 예시를 드신 거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 책을 좀 읽어보면 그런 자기만의 베리에이션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맛집이랑 찾는 거 좋아해서 평일에는 굶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샐러드 같은 거 해가지고 먹고 주말에 그렇게 좀 맛있고 열량 높은 거 마시면 술을 좀 즐기는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평일에 이제 내가 좀 살이 안 찌는 방식으로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이랑 좋은 지방, 수용성 식이섬유는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단백질을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뭐 살찔까봐 살 뺄까 이게 아니라 하루에 근육이 한 1%씩은 빠지거든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에 도움이 되게끔. 네, 턴오버가 되는 거여서 그 턴오버가 유지가 돼야 대사도 유지가 되고 포만감 호르몬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지방은 먹어줘야 그래야 또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것들은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절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먹는 주말의 시기가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적어도 챙겨주자라는 식으로 하시고요. 주말에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주말 그 사이에 약간 다른 섭취량을 좀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런 그런 충분히 맛있는 식사 이후에 활동량을 좀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충분히 몸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테세우스의 배예요. 네. 우리 몸은 다 끊임없이 교체되거든요. 네. 우리 태어났을 때 엄마가 태어났을 때 그 몸은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피부 조직.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이런 걸 꾸준히 먹어줘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먹는 거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일상이 딱 밥을 먹고 나면 걸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맞아요. 걷기만 해도요, 한 15분 정도 걷잖아요. 최고 혈당이 한 20에서 25%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아침에 어떤 그런 양질의 식사도 아닙니다. 사실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랑 식후 걷기, 이거 하면은 점심에 우리가 뭐 정말 국수를 먹더라도 혈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식후 혈당이.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돼요.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이거를 혈당이 너무 오르면 이게 우리가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장하도록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지방으로 가고 막상 쓸 에너지는 없으니까 금방 허기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난 후에 좀 걸었어요. 네. 그래도 운동은 꼭 필요하죠. 따로 하는 운동은.
운동은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치료 약제처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질환이라고 본다면 네. 그거의 치료 약제 중에 하나는 그쵸. 운동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운동은 많은 현대인들이 실제 본인의 어떤 도파민을 회복하고 대사의 방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치료제인데 문제는 좀 정말 비만하신 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직 운동을 제대로 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겠다고 과격하게 했을 때 너무나 심한 근육통이나 이런 좋지 않은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저는 먼저 식사와 어떤 수면 그리고 이 식후의 활동 같은 것들 먼저 회복을 하시고 몸이 조금 가벼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운동이라는 이제 운동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지속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 운동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서 재미도 없이 막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다가 네. 아예 헬스 네. 끊어놓고 네. 한 2번 나간 다음에 안 나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몸을 먼저 회복하는 게 잠도 좀 충분히 자고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8시간 자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8시간 잘 자잖아요? 다음날 운동하고 싶어요. 네, 다음날 진짜 뭐라도 하고 싶어서요. 뭐라도 할 수 있고, 네, 햇살에 걸어도 8시간 이상 자면 몸이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창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먼저 아기를 좀 회복한 다음에 운동해야지 네. 몸 피곤한데 운동하면 독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래서 진입장벽이라는 연구를 해요.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그 비만이신 분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혹은 좀 부담된다라는 이 진입장벽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내가 하려고 했다 못하면은 난 또 못하는 사람. 자기의 신에 대한 네. 데미지가 있군요. 네. 자존감에 대한 네. 데미지. 그래서 처음에는 걷고 그냥 스낵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운동 스낵 같은 걸 제가 좀 넣어놓은 이유가 그런데 우리 하루에 스쿼트 20개 30개 하는 거는 마음 먹으면 해볼 수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만말이라 아래 뭐가 달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전 런지를 한 10개 정도 하고 네. 팔굽혀펴기 한 20개 하는데 다시 런지 10개 하고 이러거든요. 훌륭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안 어려워요. 런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앞에 쭉 내민 다음에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네. 팔굽혀펴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갖고 20개 정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한두 개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몸이 나아져요. 맞아요. 피곤해도. 네. 저도 이제 뭐 늘 하진 못하지만 조금 요새 운동을 못했네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식후에 푸시업 한 50개 정도씩 해주거든요. 50개? 네. 고수네요. 한 번에 50개씩 하세요? 저는 한 번에 50개 정도 하는데 와.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헬스장 가서 뭔가 하는 게 어렵거든요. 저 지금 헬스장 진짜 뭐 거의 못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 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해나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3M 중에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을 안 했네요. 메디케이션. 근데 요즘에 이제 GLP-1에 대해서 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 GLP-1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 또 어떻게 우리 몸에 연구가 되고 수많은 이득이 있는지 얘기가 잘 나와 있고 사실 GLP-1 마운자로 젯바운드 뭐 위고비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최근에 이것도 요요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오죠. 이거 먹으면 어떤 분들은 한 번 먹으면 이제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적당히 먹다가 그다음에 살 쫙 빼지고 이제 나는 완전히 좋아지는데 아는데 이게 되게 좋은 약인데 약점이 있는 거죠. 요요도 있고 근육도 좀 빠지지 않나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근육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로 제 주변에도 이게 이제 더부룩하고 이건 원래 그랬던 거고 네. 근육 빠졌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머리 네. 빠졌다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유럽 식약처나 이제 그 미국 FDA나 이 GLP-1 제재를 쓸 때는 생활중재 프로그램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중재 프로그램.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대학병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약제 투약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정도는 이 생활중재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중재, 그러니까 인터벤션을 뭔가를 해야지 이거를 같이 맞아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이고. 줄어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약만 쓰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네. 심지어 그 약도 정말 막
무섭게 처방하는 거 네, 아세요? 무섭게 진짜 무섭게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 약제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죠. 환자분이 와서 실제로 뭐 이야기를 드리면은 가장 높은 용량 중에 하나를 3개월치를 미리 좀 받았대요. 한 번에 결제하면 좀 싸다고. 근데 그분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3개월치를 그 농도를 처방을 해요. 감량이 되거나 그러면은 정말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처방이 되는 게 진짜 많고요. 근데 이 약제를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저는 식사를 다시 배운다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 식생활, 이 책에 보면 이제 식생활을 같이 네. 점검하는 계기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왜곡된 보상이 일순간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좀 섭취해 보시면서 나의 일상생활 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몸이 좋아지는 게 도파민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런 미각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부 리어레인지먼트 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이 되는데, 근데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 그냥 약제를 쓰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먹던 게 그냥 감소해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 감량은 됩니다. 근데 약제 농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약간 오버하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못 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도 빠지게 되고 가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과 지방질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요. 이건 예전 싹센다부터 있었던 건데, 왜냐면 보통 고기는 기름져요. 근데 얘네가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흡수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 자체가 원래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해서 약제 농도가 너무 과해지면은 이 음식들은 내가 이미 먹은 것 같아서 먹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럼 그 다음 선택할 게 뭐냐? 액상과당이랑 과자, 면류예요.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 그냥. 그래서 이런 음식들의 선호도가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원래 뭐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식습관이 혹시 자리 잡게 되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정말 안 좋죠. 이 과정 속에서 근육도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체중이 막 한 달 만에 10kg 빠졌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근육 로스가 생긴 거고요. 맞아요. 근육 안에는 그 저장된 그 글라이코겐당 또 수분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감소는 대부분 근육에 엄청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콩팥도 망가지고요. 맞아요. 제가 법의학자인데 급사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빠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급사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 정말 합병증의 하이리스크가 빠른 웨이로스예요. 근데 이거 해서 지방만 뭐 3, 4kg 빠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건 오히려 좋지 않다 생각하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뭐 10kg 빠졌다 이거를 좋아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전문이랑 어떤 생활을 같이 개선하는, 생활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중재를 좀 받으면서 해야겠네요. 저는 정말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고요. 약간은 어차피 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정말 개인의 삶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장 지방을 줄이고 이 왜곡된 보상적 식욕을 좀 줄이고 새롭게 먹는 것을 배우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대사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제가 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냥 식욕 억제제의 다른 패턴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3M의 중요한 거에 밀앤 메디케이션을 한 이유가 굉장히 좋은 약인데 사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부작용, 근육이 빠지고 요요가 생기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생활중재라는 걸 같이 하면서 전문가의 좀 관리하에서,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모두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료는 좋은 거라는 인식 때문에 수술 받으면 나아야 되고 약 먹으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약 먹고도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복약이라든지 제대로 된 관리를 안 받으면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도 꽤 있고,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영양제 맞듯이 나 받았어 제파운드 이러면서, 저 이런 거 보면 되게 약간 마음속에 섬뜩섬뜩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유튜브 보면 마운자로를 이긴 이수지 그래갖고 케이크 먹고, 그러니까요. 농담이지만 그분이 그런 건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희화화되고 약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자세가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실제로 액상과당은 포만감의 호르몬을 원래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스 같은 거는 그냥 목마르다고 계속 마시다 보면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죠. 그러면
4주 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원인도 알고 이제 방법, 무기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4주 동안 사는 건가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책을 쓰긴 했는데요. 저와 사신다면은 네, 그 느낌으로. 그 집에 계신 분께서는 늘 감시당하시겠네요. 만말 선생님한테. 그런데 뭐 제 뜻대로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책을 쓰고 좀 보람이 있었던 게 와이프가 제 이야기는 일단 그 반동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참지 못하고 와이프가 침대에서 저녁에 과자 먹고 있으면 당연히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 일상이 그건데.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안 먹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화나서 먹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쵸? 네.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네. 그런데 이제 그려지는데요? 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침대에서라도 먹지 마라 이런 말 하나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혼나죠. 너무.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먹지 않고 늘씬하고 건강한데. 근데 이 책을 딱 보고. 보고 약간 좀 약간 본인이 좀 주변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왜냐면 이 책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역할들을 쭉 써놨기 때문에 쉽게 썼어요, 또 되게.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이거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은 네. 들 것 같아요. 반드시. 근데 4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너무 막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참 설명을 드려도요. 저희 편집자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하나라도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정말 그냥 제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0주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는 거죠. 내가 뭘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항상 하려고 해요. 막 너무 막 먹는 걸 줄이려 하시거나 너무 운동을 많이 늘리려고 나 하거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네. 그냥 그러지 말고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아침을 좀 세팅해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움직여보고 첫 주에는 저녁엔 이런 식으로 내 수면을 한번 봐보고 그런 다음에 일단 못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주차에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제 아침에 해서 나한테 맞게 내가 이거는 내가 아침에 먹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준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동도 내가 좀 이렇게 걸어서 10회 걸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 3M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책이 써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쯤 되면은 이거를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응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어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서 이제 공복 시간을 좀 가져가 보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그런 거 우리가 워낙에 근데 점심 저녁 이런 거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선택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식단이랑 굉장히 꼼꼼하게 뭘 먹어라. 그리고 뭘 해라. 뭐 이렇게 약간 만말 선생님께서 뭘 하고 저녁에는 어떤 쉐이크랑 견과류랑 채소 스테이크 그런 걸 좀 먹고 활동은 뭘 하시고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진짜 4주 동안 옆에서 우창 선생님이 붙어갖고 이런 책은 있었나요? 그 전에? 잘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자세하게 뭘 먹어라, 또 활동은 이걸 해라 이렇게 쓴 책은 제가 처음 봐갖고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문의 선생님이 식사부터 운동까지 처방을 해줘갖고 이대로 하면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대로 4주간 하면 살도 빠지고 기본적인 건 살 빠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살 빼는 게 남녀 따라서 또 연령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그 4주 플랜은 누구를 좀 타겟으로 한 건지? 주로는 이제 30대, 40대 분들을 좀 생각하고 책을 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좀 단백질 같은 거를 충분히 먹도록 일부러 짜놨거든요. 그리고 되게 바쁘신 분들, 바쁘신 분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고 쉐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 4주 플랜을 끝나서 약간 건강한 몸이 되면 그 시스템이 돼서 좀 유지가 쫙 되는 건가요, 이후에는? 그래서 일부러 이 점심이나 저녁은 일반식을 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짜놨습니다. 우리 순댓국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순두부찌개도 먹고. 왜냐면 친구들이 다 같이 가는데 나만 안 먹고.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 갖고 같이. 그래서 일반식을 하되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아침이라든지 가끔 내가 비는 날 이런 날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식사를 완성하는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놨어요. 전 좋았던 게 이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운동 그러는데 한 10,000보씩 걸으면 사실은 뭐 그 의미 있게 걸으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10,000보는 소용이 없고 꼭 운동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활동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도 같이 강조해 주셔갖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혹시 좀 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만 물어서 선생님 네.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그러니까 비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마른 비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BMI가 여성한테는 안 통하잖아요. 근육량이랑 사실은 체수분량이랑 내장 지방이 있는지 좀 이런 거 골밀도도 봐야 되고요, 사실은. 예. 근데 여성들의 마른 비만이 진짜 무서운 게 또 이거는 대사질환 쪽으로는 추후에 골다공증성 골절이랑 너무 이어지는데 골다공증성 골절은 1년 사망률이 거의 한 17%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넘어지시면 골다공증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요. 고관절 부러지면 거의 암에 걸리는 거랑 비슷해요. 2년 사망률 거의 3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2년까지 버티시면 많이 버티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여서 여성분들이 그냥 단순히 말랐다라고 해서 괜찮다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 책에 쓰여진 것처럼 과자나 떡볶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먹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했을 텐데 여자분들이 그런 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보통은 더 이 감량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밥은 안 드시고. 그렇죠. 필요한 거 안 먹고 이런 과자, 탄수 여기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단백질이 거의 안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근육은 없고 지방만 쌓이는 체지방이 막 40%가 돼도 BMI는 괜찮아요. 겉보기에도 괜찮고요. 겉보기에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한 번쯤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BMI 믿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좀 비싸긴 하지만 비싸지도 않죠, 그렇게 요즘에. 엑사 검사 같은 거. 덱사 같은 거 검사해, 그러니까 골밀도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그게 전 BMI 믿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자분들한테.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진짜 믿으면 안 돼요. 한 15% 정도는 마른 비만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마른 비만에 막 내장 지방만 있는 타입이다. 그리고 근육이 적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타입이거든요. 이게 원래 근감소성 비만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내장 지방형 타입이다 그러면 사실 대사질환의 위험이 있으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까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렇죠. 근육 감소증, sarcopenia가 있고, 골감소증이 함께 있으면 정말 힘들겠네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 골든 타임이 그래도 30대까지거든요. 40대 안 돼요? 40대도 괜찮습니다. 네. 갱년기 전까지는 그래도. 근데 갱년기 이후도 괜찮아요. 근데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네, 더 많은 노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력이 좀 많이 품이 많이 들어가죠. 더 많은 노력이 30대 필요해요. 때는 말씀하신 게 이제 쉽게 맞아요. 개정이 되는데, 40대부터는 약간 좀 힘들지만, 고정은 가능하지만, 선생님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네, 30대까지는 정말 드시기만 해도 몸이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번쯤은 자식 건강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제 책이 이제 뭐 물론 그냥 살찌지 않는 몸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좀 대사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한 책이어서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좀 강박이나 고민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고민이 있었고 난 나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좀 요요가 반복되긴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책 나오면 또 소개시켜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